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랑 이제 첫 시간을 이제 좀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제 첫 시간에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하게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등장하게 되는 어떤 그런 배경이라든지 또 어떻게 해서 이제 빅데이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는지 또한 현재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빅데이터 시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 이제 저희들이 이때 빅데이터 경영의 이제 첫 번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게 돼요? 빅데이터 전반적인 사례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떻게 하게 돼요? 빅데이터가 어떻게 흘러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뒷부분에 좀 들어가 있고 이제 첫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빅데이터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이제 등장의 배경이라든지 현재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 사회를 살아나갈 때도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빅데이터의 이제 등장 배경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용어들은 좀 꽤 오래되셨을 겁니다. 아마 저도 이제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한 2000년대, 1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더 이제 접하게 됐었고, 이제 현재는 뭐 아시겠지만 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크나큰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보시면 뭐 IoT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뭐 유비쿼터스라든지 또는 M2M이라든지 또는 인공지능 또는 AI 뭐 클라우드 모바일 이 다양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들이 결국 데이터의 흐름으로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제 빅데이터 등장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인터넷이 일상화된 최근 10년 사이에 인류는 뭐 디지털이 폭증하는 데이터 홍수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데이터 홍수라는 얘기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이제 90년대 이제 대학교를 다녔는데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만약에 저희가 이제 리포터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도서관을 가야 돼요. 도서관을 가서 우리가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도서관에서 그냥 어떻게 하게 돼요? 책을 찾고 이제 색인을 찾고 해서 리포터를 이제 작성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게 돼요? 혹시라도 지금 이제 아마 과제나 이런 것들이 나가는 이제 강의들이 있을 때 보시면 그냥 구글이라든지 또는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검색을 하게 되면 웬만한 그 내용들은 싹 뜨게 되죠. 근데 저희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럼 뭐냐면 그 당시는 디지털 사회가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컴퓨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서 나와 있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시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들게 되면서 어떻게 하게 돼요? 인터넷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게 돼요? 뭐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고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웹 서비스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 또는 다음 또는 네이트 이런 기타 등등 또는 해외를 따지면 뭐 구글이나 또는 뭐 아마존, 뭐 이베이 또한 뭐 이렇게 다양한 야후 지금 많이 좀 죽긴 했지만 그런 업체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게 돼요? 데이터 양이 상당히 많아졌다. 시대가 되면서. 또한 저희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잠깐 중간중간에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이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게 되었어. 모바일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도 만약에 제가 이제 지금 여기 촬영하는 장소로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위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게 돼요? 지하철 이렇게 검색을 해서 예를 들면 어떻게 오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내가 차를 가지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제 내비게이션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같은 경우도 실제 어떻게 하게 돼요?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데이터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0과 1, 컴퓨터는 0과 1 디지털 정보잖아요. 그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돼요? 이런 기기들이 발달하기 전에는 상당히 적었지만 최근에는 어떻게 하게 돼요? 이런 기기들이 이제 모바일 기기 또는 스마트 기기 또는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데이터들이 서로 통신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무수하게 많이 생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홍수 현상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7년하고 2020년 예를 좀 드러났는데요. 2007년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생성된 디지털 정보량이 이제 사용 가능한 저장 공간을 이제 초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뒤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 우리가 저장 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것을 넘어서는 거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 저희가 하루에 만약 공부를 3시간 하면 딱 이제 정량적인데 만약에 그 이상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돼요? 머리가 상당히 아프다든지 상당히 힘들잖아요. 아니면 내가 하루에 적정한 시간에 운동을 만약 8시간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뭐 체력의 한계가 온다든지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의 사용 저장 공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2007년도에 이미.
근데 2020년이 되면요. 현재보다는 이 관리해야 할 정보량이 현재보다 한 50배 이상. 지금 50배라고 돼 있긴 하지만 요거는 약간 추정이다 보니까 더 증가할 수 있겠죠. 50배 이상이 되고 10배나 많은 이 서버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 돼서 현재와 같은 이런 디지털 폭증 현상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보다도 50배 이상도 될 수가 있고 100배가 될 수도 있겠죠. 또한 10배보다는 어떻게 돼요? 뭐 20배, 30배 이상의 많은 이렇게 서버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어떤 기술의 발전,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자체가 저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ICT를 얘기하는 겁니다. ICT. 그래서 인포메이션, 예전에는 저희가 그 기술이라고 하면 정보통신 기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저희가 보통 예전에 IT란 말을 용어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정보통신 기술이니까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ICT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ICT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데이터의 어떤 저장이라든지 당연하죠. 처리 비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서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얘기하는 SNS라고 보통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SNS 등의 서비스 등이 이제 등장을 하고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막대한 데이터의 폭발이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의 저장 및 처리 비용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확실하게 좀 느껴지실 건데 그냥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데이터 경영 거의 이제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뭐 경영학과일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컴퓨터 전공이나 이런 분들은 저건 우리가 많이 듣던 용어니까 그냥 이해가 되실 텐데 만약에 이제 경영 쪽이나 인문 쪽에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 데이터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는데 처리 비용 하락 이렇게 얘기하면 이 내용이 잘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데이터의 저장 처리 비용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과거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2003년도만 하더라도 그때 대학원 이제 다니고 있을 때거든요. 막 이제 석사 이제 졸업할 때쯤인데 제가 이제 다닐 때 보면 그때 노트북이 있었어요. 후지증 노트북이 있었는데 용량은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하드웨어도 한 40기가 정도가 바뀌어요. 40기가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펜티엄이겠죠. 펜티엄의 어떤 프로세서의 칩을 가지고 있었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금액이 얼마냐면 한 200에서 한 230만 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되게 비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뭐 노트북 같은 경우는 SSD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500GB라든지 또는 어떻게 하게 돼요? 뭐 1TB 정도가 되고 상당히 성능이 좋은 거 하면 230만 원이면 날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노트북을 했을 때 되게 또 두껍잖아요. 엄청 두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가격이 상당히 예전보다는 더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서버 같은 경우도 하나 이런 것들을 장만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천 뭐 이렇게 억 단위까지 넘어갔는데 최근에는 작게 하게 되면 몇백 단위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냐면 결국은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가격은 떨어지죠. 물론 스마트폰은 약간 좀 예외이긴 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가격이 많이 이제 올랐죠. 올랐죠.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르는데, PC나 노트북 이런 건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보다도 어떻게 하게 돼요? 성능은 더 좋지만, 가격은 많이 이제 다운된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SNS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는 많이 안 하시죠. 최근에 보면. 요즘 많이 하시는 게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잘 안 하죠. 요즘 예전에 초창기 되게 많이 했지만, 요즘 잘 안 하게 되던데 보면 지금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시는 학습하시는 분들께서 보시면 페이스북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는 핀터레스트라든지 이런 SNS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SNS에 보면 기본 블로그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 있죠. 블로그에서 우리가 글 올리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 자체도 바로 어떻게 하게 돼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들어가거든요. 또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동영상을 업로드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과거에는 이런 데이터가 생성될 게 많지는 않았어요. 회사라든지 특정한 분야에서만 생성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돼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사진을 올리면 인스타그램 사진이 올라가요. 그런 사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저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게 돼요? 데이터량이 상당히 과거보다는 많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또는 도로 건축 물리에 내장되면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IoT,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싱즈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사물 인터넷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 그래서 막대한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IoT 시대가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IoT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유비쿼터스의 약간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촬영하고 있는 쪽에 지금 이제 보이시진 않지만 제가 이게 이제 판서를 하잖아요. 판서를 하는 이 태블릿이 여기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앞에 카메라도 있어요. 카메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모니터도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 쓰고 있는 태블릿 펜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마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넘기고 있는 키보드도 있습니다. 이런 키보드라든지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이크 차고 있잖아요. 마이크라든지
그래서 이런 모든 사물들, 그러니까 물론 여기 조명들도 들어가겠죠. 이런 모든 사물들에 어떻게 하게 돼요? 다 하나의 이제 태그들이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인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죠. 사물 간에도 서로 어떻게 돼요?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에 이제 최근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현재는 사람하고 컴퓨터만 이렇게 좀 하잖아요.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제는 사물과 사물 간에 예를 들면 얘와 얘가 서로 통신한다. 이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통신하게 되면 당연히 데이터량이 많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제 뒤에 또 나오긴 하겠지만 M2M이라고 해서 머신 투 머신. 이제 기계와 기계가 이렇게 되는 것들에 이제 확장된 개념이 IoT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게 돼요? 많은 곳에서, 그러니까 도로 건축되는 인베디드 외에도 많은 곳에서 어떻게 하게 돼요? 다양한 데이터들이 많이 생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디지털 정보량의 증가에 따라서요, 대규모 데이터가 중대한 어떤 이슈를 부각하고 있어서 이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